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의 썸네일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암살하라 라고 하는 걸 선동하는 현재 영화가에 상영 중인 영화가 있다. 대한민국이 갈 때까지 가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하고서 가슴이 쿵쾅거려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갈 때까지 가긴 갔습니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남보다 금방 압니다. 오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해야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제 가슴 저 밑에서 충동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방송을 할 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를 얘기하는 게 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정말 끔찍한데, 정말 좋지 않은데 좋은 것만을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 때로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기 행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여러분 두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얘기입니다. 한국 영화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발언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보셨습니까? 저 조우석 한 사람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영화판 전체가 미쳤지만 평론 임내하는 친구들 포함해서 기자 임내하는 이들 중에서도 멀쩡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국 영화판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을까? 어느 정도로 개판이 됐을까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친북, 종북 코드를 이 영화에서 증폭시켜 줍니다. 영화는 앰프입니다. 스피커입니다. 라우드 스피커입니다. 주사파 운동권이 지금 밑으로 잠복해 있습니다. 물론 민노총을 포함한 전교조 애들이 까불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쟤네는 권력을 뺏겼고 잠복해 있는데, 이 친북, 종북 코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떠들어서 돈을 세고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집단이 영화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테면 추석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흥행이 아주 괜찮고 순조로운 건 세 작품입니다. 세 작품 모두를 제가 오늘 정면에서 때리겠습니다. 세 작품이 공교롭게도 다 친북한 코드를 깔고 있습니다. 친김정은 코드를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영화 645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645. 이게 남북 코믹 영화입니다. 세상에 남북한에 코믹이 어디 있다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지 저는 이 자체를 이해 못하겠는데, 이게 벌써 200만 독자가 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군대에 있는 말년 병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자가 1등에 당첨된 로또를 주웠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군사분계선을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남북한의 해프닝, 시끌벅적을 다뤘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의 소재 자체가 이게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이게 비정상이다, 뭔가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맞다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3년 전 안방극장에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TVN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포스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잘 나가는 탤런트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돌풍에 날아간 대한민국의 재벌의 상속녀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는데 돌풍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에 불시착을 하는 설정을 합니다. 그 재벌 상속녀가 북한에 장교하고
그야말로 러브 스토리, 썸씽을 벌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설정을 합니다. 남북 간에 정말 잘 됐다. 이렇다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미친 겁니다. 그리고 TVN이 누구 겁니까? CJ 거 아닙니까? CJ의 종북질, 눈에 안 보이는 정치질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재벌까지 미쳤다. CJ가 누구 겁니까? 이병철 회장의 손녀 그쪽입니다. 재벌이 이렇게 정신병자, 거대한 정신병자 집단이고 그 짓을 해서 돈을 샌다고 하는 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CJ가 하는 TVN에서 이따위 형편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보는 사람은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한류에 기여를 했다고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영화이고 그런 드라마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화 645고 엉터리 드라마가 바로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즉 노골적으로 아니 은연중에 북한과 동화되고 한 몸이 되어 굴러가는 대한민국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645라고 하는 영화는 다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에 이런 영화가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영화로 코 묻은 돈을 세고 있는 게 바로 이 영화고 드라마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조2라고 해서 지금 500만 명이 넘어가는 굉장한 영화가 있습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공식 영화 제목인데 이것도 북한의 엘리트 형사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남한의 대한민국의 형사와 손잡고서 남한 내 범죄를 소탕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영화 포스터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오늘 밝히지만 저는 공조2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영화, 아까 로또 얘기를 다룬 645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핵 무력을 진해 법에 명문 규정으로 삼은 마당에 무슨 놈의 민족 공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김정은의 핵 멱살에 끌려가서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된 마당에 무슨 민족 공조로 사랑을 가꾸고 로또가 어떻게 되고 수사를 같이 해서 범죄를 토탕한다. 이런 설정 자체가 어이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시작을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화배우 이정재의 첫 연출작, 이정재가 감독이 돼서 첫 번째 했다는 작품, 지금 500만 관객을 향해 달리고 있는 헌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헌트, 이 영화 헌트를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데 헌트에 비하면 앞에 언급한 두 작품은 애교입니다. 애들 장난입니다. 이 헌트 역시 북한 코드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대담하게도 간첩 잡는 국가기관인 안기부 내에 숨어든 북한의 고정간첩 박평우, 이게 이정재가 역할을 합니다. 그가 안기부 차장이라는 설정을 합니다. 또 다른 또 한 명의 안기부 차장 김정도, 배우 정우성이가 합니다. 이 이정재와 정우성, 사진으로 보시겠는데 이정재와 정우성이가 경쟁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자, 무슨 경쟁을 하느냐? 무슨 경쟁이냐? 1980년대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대통령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해서 둘이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쟁을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정상입니까? 이 스토리가 정상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영화에서 오로지 80년대 운동권이 그렇게 악마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은 그저 응징과 저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고 살해한 다음에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꿈꾼다고 하는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요? 남북평화협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북평화협정이 뭡니까?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떠들었던 바로 그 연방제 통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게 영화의 바탕에 쫙 흐르는 꿈입니다. 전두환을 처단하라. 그 다음에
남북 간 평화협정을 향해서 간다.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을 간다고 하는 설정이 영화의 큰 뼈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나실 겁니다. 즉 제가 얘기하는 헌트, 이 예고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고편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됐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가 됐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 됐건 제거하라고 하는 걸 크게 메인 카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영화 헌트는 이름만 영화이지 사실은 좌빨의 신병기, 좌빨들의 비밀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빨들이 문화에 포장을 했지만 노골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이 영화의 미친 스토리는 정말 제가 볼 때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떠드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장난이거나 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는 평론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침묵을 하고 좌빨 영화계 앞에 눈치를 봐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즉 그 영화는 자나깨나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는 북한의 통전부, 통일전선부 전략에 그저 충실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첩 잡는 안기부, 지금 국정원 내의 고정 간첩이 또 다른 안기부 내의 실력자와 손을 잡고서 국정원의 넘버 2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잡고서 비밀리에 대통령을 암살을 한다고 하는 설정 스토리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고려연방제에 꽃길을 깔자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이가 하는 김정도 역할입니다. 운동권보다 더 운동권 같은 아주 꼴통 운동권으로 여기에선 그려집니다. 이 친구가 승진을 해서 안기부 차장까지 올라갑니다. 그 캐릭터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 불가입니다. 그자는 국가를 위해 대통령을 암살하는 게 맞다고 별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화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가 그저 전두환 대통령 옛날 40년 전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옛날 얘기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 충격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죽이자라고 하는 노골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젊은 관객들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다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는 전두환은 미끼일 뿐이고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한 대형 포털에 나란히 달려있는 네티즌 리뷰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티즌 평점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을 제거하라. 그런 이 영화의 메인 카피에만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헌트 시리즈 2가 나왔으면 좋겠다. 헌트 2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건 뭐냐? 김건희 여사를 제거하라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합니다. 윤석열 제거, 윤석열을 암살하라고 하는 걸로 이 영화는 최고다라고 점수를 1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만 뽑았다 이게 아닙니다. 나란히 걸린 네티즌들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포털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90% 이상이 윤석열 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전두환은 미끼 상품으로 던져진 것뿐이고 현직 대통령을 죽이라고 하는 지령으로 관객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화 헌트의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을 제거하라가 아닙니다. 은근히 윤석열 암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죽이고 현직 대통령을 암살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그것도 북한의 간첩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최고 실력자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 고려 연방제로 가자라고 하는 최악의 선전-선동 영화가 바로 이 헌트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냐? 이러고도 K 콘텐츠의 승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만 하겠다,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겠느냐고 저는 이 방송에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강도가 어느 집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기관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집주인은 날 죽여달라고 총알을 거기다 끼워주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관객이고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까? 이런 게 K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영화입니까? 끔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5라고 하는 영화는 200만 관객이 넘었습니다. 공조는 5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헌트는 500만 명 돌파를 향해 달려가는 건 물론이군요. 지금 해외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수상을 노리고 있답니다. 이정재, 그 얼빠진 친구는 K 콘텐츠의 세계화를 떠들어댑니다. 제가 볼 때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습니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냐?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문화부 기자 출신입니다. 청와대 권력만 차지하는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문화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잡아와야 됩니다. 언론, 교육, 언론, 문화, 교육이 삼박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중요합니다. 청와대만, 용산만 잡았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구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즉 문화는 물론이고 언론, 교육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두철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시궁창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길 향해 걷고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이념의 낙동강 전선까지 다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현 상황을 뒤집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숨어서 몰래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지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데 그거를 꿈도 못 꾸는 게 바로 겁쟁이 정부 윤석열 정부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은 배우 신영균 등 원로 예술인들과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문화에 대한 지원만 하겠다, 간섭은 없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무식해도 너무도 무식하구나. 저는 헛웃음이 그냥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누나를 파내고 대통령 부인까지 암살해서 제거하자고 하는 최악의 선전선동 영화가 영화의 이름 아래 버젓하게 상영이 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 날 잡아 잡소. 이러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2020년 여름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그런 좌빨 영화가 나쁜가? 당연히 나쁘죠. 아니면 그런 좌빨 영화가 버젓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을 팔짱 끼고 있는 무식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무책임한가?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오늘 방송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거 영화를 포함한 문화계 전체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2번, 3번, 아니 100번이라도 준비해서 이 끔찍한 좌빨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헌트에 대한 오늘 저의 비평, 판단은 1.1핵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엄청 절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눈을 번쩍 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전문가입니다. 그 점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